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4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때로 정말로 절실히 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T.S. 엘리엇. 네, 감사 스마일도 정말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면 꼭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절실히 원하는 기도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그 절실히 원하는 것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실천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은 신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오늘 마침 또 정월 대보름이고 하다 보니까 정월 대보름 달에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들도 한번 빌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 앞서서 지금 보니까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딱 하는데 정말 둥근 달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밤에 이제 24일 오후 9시 30분에 가장 둥근 달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진년 정월 대보름 달이 뜨는 시간은 서울 기준 오후 6시 3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달이 둥근 달이 이제 가장 크게 보이는 시간이 오후 9시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가장 또 높이 뜨는 시간은 자정을 넘어서 25일 0시 56분이라고 하니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정월 대보름 달을 보면서 소원을 갖다가 빌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감사스마일도 오늘 정월 대보름 달을 보면서 제가 원하는 소원을 갖다가 한번 빌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방송 드릴 주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매일경제의 연구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자던 아내의 말이 맞았나? 상승거래 늘어나는 서울아파트. 먼저 신문 기사를 살피기 전에 작년 연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저에게도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또 작년 초에도 많은 분들이 언제 매수를 갖다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는 그때도 단호했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또 올 초에 1월 달에 저를 만나러 오셨던 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하락했던 그 기억을 갖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2009년도부터 부동산을 갖다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은평뉴타운에서 이제 부동산을 갖다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부 간에 남편은 사자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하고, 또 아내가 사자고 하는데 남편이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모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서 제가 모 아파트를 갖다가 친한 동생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해라. 바닥이다. 지금이 거의 바닥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후배 가족분이 후배 가족분 중에 남편분은 제 말을 듣고 은행을 가서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내분이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집을 갖다 장만을 했는지 안 장만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그때 그 경험을 보면서도 부동산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의사가 일치가 돼서 좋아 지금이라도 사자라고 해서 사게 될 경우에 만약에 떨어지든 오르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2명 중에 1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또 죄인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또 올랐다라고 하면 또 상황은 또 반대가 또 되는데, 그걸 다 떠나서 부부가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전세로 옮기지 말고 편안하게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내 보금자리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내 가정을 갖다가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보금자리가 마련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르니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막 오르고 막 빡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시고 작년 데이터, 재작년 데이터, 2021년부터 아니면 2010년도부터 데이터를 쭉 보시면서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정말 많이 하락되어 있다, 아니면 지금부터 반등을 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소신껏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오늘 방송 전에 기사 읽어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내 집이 있음으로 해서 자산이 늘어가는 거지,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상가를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를 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내 집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런 뭐 순리대로 그렇게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는 정말 앞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제 말씀만 듣지 마시고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의사결정을 갖다가 빨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요약해 드리면, 연말 대비 연초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면 하락거래 비중이 여전히 더 높지만 상승거래가 12%포인트 증가한 44%로 지금 늘어났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가도 좀 올라가고 있다. 압구정 현대가 80억 원 또 신고가도 또 기록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인데, 또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아파트가 의외로 더 적습니다. 단독 다가구 빌라가 아직까지는 서울에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정도, 50%가 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파트는 서울 및 수도권은 부족하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에서 연말 대비 가격이 오는 상승 거래 비중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겨우내 꽁꽁 얼었던 매수세가 올 들어 조금씩 기지개를 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주춤하다. 실제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삼성 쪽을 예를 들게 되면, 삼성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신원동 쪽이 조금 조금 이제 하락 거래가 좀 일부 좀 나오긴 하는데, 또 지축 같은 경우에도 9억대 지금 또 급한 매물이 지금 거래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한 매물이 아닌 이상은 지금 하락 거래보다는 상승 거래가 지금 더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더 떨어질 것이다,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폭락론자의 그런 유튜버의 말을 믿지 마시고, 내가 자금적인 여력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금 이자가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작게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말씀 좀 드립니다. 작년 대비 올 1월, 2월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인데 아직까지는 하락거래가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4월 10일 지나고 빠르면 6월, 늦어도 10월 정도가 되면 이제 상승거래로 확 많이 또 전환될 것이라는 말씀을 광교에서 이야기 드리면서, 지난 3일에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불과 2달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10억 5천에 팔렸는데, 지난 3일에는 13억 300에 또 팔렸습니다. 거의 한 3억 정도 올랐는데,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에 봤던 집이 5억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5억 5천이고 6억이어도 못 사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가격을 갖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으로 해서 내가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안 하시고 정말 끝까지 나는 전세나 월세를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어떻게든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이시면 더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님께서 거래가 메말랐던 연말에는 몸값을 많이 낮춰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또 올해 들어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 거래도 좀 많아지는 모양새라고 지금 말했는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게 되면 지난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343건으로서 거래 가뭄에 시달렸던 지난해 11월, 12월은 물론 10월 거래량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도인이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급해가지고 매도를 타는 경우는 내가 갈 집이 정해져 있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급하게 매도를 하는 거지, 지금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도 부족하고 금리도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도 있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더더욱 높아질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지금 강남에서도 지금 송파구에 지금 인기가 정말 치솟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가 능력이 돼서 서울로 들어가실 분들은 서울로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한 번에 서울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간 지점을 갖다가 뭐 고양시든 뭐 하남시든 뭐 남양주시든 뭐 광명시든 중간 지점 하나를 선정을 했다가 그 지점을 갖다 들어갔다가 뭐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지나고 갈아타기를 갖다 하는 방법을 저는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많은 분들과 생각을 똑같이 해서는 그러니까 투자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또 약간의 그런 리스크는 또 안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전세대출 DSR 규제 백지화 금융위 연내 시행 안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지금 전세대출 DSR을 하겠다라는 이런 시그널이 있었는데,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를 갖다 아예 전면 백지화하겠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연내 시행을 안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해서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려 했던 계획을 백지화했고, DSR을 적용하게 되면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당장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계부채 증가라든지 전세가격 상승 추세를 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이게 DSR로 이제 포함을 좀 그러니까 백지화된 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전세나 월세로 또 이렇게 이동을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DSR을 갖다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생기겠는데, 또 전세대출 DSR 규제를 갖다 백지화했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값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월세 전환 속도는 조금 더 늦춰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3월에 기준금리 0.75일 때 정말 이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5%가 또 넘어가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월세로 또 갔다가 또 4% 이하로 또 내려오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전세자금 대출을 또 많이 이용해서 또 임대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익남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절대 전세 살지 말아라. 네, 가만히 제가 생각했을 때 전세 살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전세를 한번 살게 되면 이제 이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것들을 좀 빨리 앞당기는 것보다 점점 늦춰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월세를 살게 되면 월세가 내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내가 월세로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라도 내가 내 집 마련 해야겠다. 어차피 뭐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끼워가지고 사게 되면 내가 월세 주는 돈이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원리금 상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데, 전세로 한번 살게 되면 상당히 내 집 마련 하는 게 어렵고, 또 전세자금에 내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또 전세가 끝나는 그 시기에 또 옮겨가려고 하면 더더욱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또 분양받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또 최근에 이제 또 어떤 분의 또 이야기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더더욱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2030 세대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4050 세대는 이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내 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하루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첫 주택을 갖다가 빨리 장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갖다 늘리는 것이고 내 노후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백지화로 전세값 상승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값은 0.04% 오르면서 4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대출 DSR 규제가 백지화된 게
서민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제 한편으로는 이제 또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또 전세로 또 눌러 앉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정말 이제 빡쳐서 또 내 집 마련을 또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면 상승하다라는 그 시그널을 갖다 또 느끼게 되고 또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지금보다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때 가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다른 포지션을 갖다 가지시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제가 뭐 상승론자는 아니고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승을 했을 때랑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거를 보면서 부동산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인데 작년 연말에 사자던 아내 말이 맞았나? 분명히 그러면 이게 이제 남편은 이제 아내는 사자고 했는데 남편은 이제 아니야 더 떨어질 때 사자. 근데 이런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에게 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저는 혼자 오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거든요. 부부가 같이 와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되는데 두 부부가 일치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라고 하면 한 5명에서 10명 사이만 정말 두 부부가 일치가 되고 두 부부 중에서도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한 9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을 빨리 했던 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작년에 연말에 사셨던 아내 말을 갖다 듣고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그때보다는 분명히 올라가고 또 올 중반기라든지 올 하반기 가게 되면 지금보다 이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건데 더 떨어지진 않을 건데 그때 가서는 또 이 아내가 또 남편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또 하게 될지 또 반대로 남편은 또 아내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또 해야 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또 다툼의 원인이 되고 또 가정 불화가 또 원인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두 분에서 의사를 갖다가 잘 모여서 의사를 일치시켜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을 갖다가 제가 현장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돈을 갖다가 버시는 분들의 그런 특징은 생각은 많이 하되 정말 의사결정이랑 행동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부동산으로 투자를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자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는 것들을 보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정월 대보름 각자가 좋은 소망들 각자 다 기원하시고 감사 스마일도 꼭 갑진년 정월 대보름에는 제가 정월 대보름 달을 보면서 또 소원을 갖다 빌고 올해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시고요. 또 우연찮게 들어오셨던 분들도 감사 스마일 TV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 스마일이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인사이트를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